코로나 시절에 우리 삶에 급격히 들어오게 된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무인이라는 키워드로 무장한 아이스크림 한인점, 밀키트, 편의점부터 스터디 카페까지 무인이라는 키워드만 붙으면 뭐든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는 무인 문방구, 무인 카페, 무인 계란 판매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나오지도 않고, 이게 무인이라고 해서 창업을 했는데 내가 매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장사 좀 된다 싶으면 주변에 경쟁점들이 우후죽순 생겨서 매출이 떨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피하지 못하는 매장도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하던 스터디 카페들도 권리금이 시설 권리금도 안 될 정도로 낮게 형성돼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또한 상황이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인 창업 아이템 이제는 끝난 걸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창업하기 좋은 무인 아이템 3가지 말씀드릴 거고, 어떤 분들이 창업하면 실패 없이 창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입니다. 야, 무슨 소리야? 너가 방금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들 존재합니다. 과연 어떤 곳들일까요? 바로 대단지 주거상권과 학교를 끼고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단지 내 상가 자체가 많지 않고 주변에 상가가 들어와서 경쟁점이 생길 여력이 없어야 됩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월세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월세가 높기 때문에 무인 아이스크림이라는 키워드로 창업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독점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최근에 단지 내 상가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오픈을 했는데 한 1200세대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독점으로 들어갔더니 월세 한 200만원 정도를 제하고도 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남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름이라서 매출이 높게 나온 점도 있겠지만 초기에 들어갔던 개점 비용 그리고 겨울 3개월 정도는 아예 수익이 안 남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독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독점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수익을 남기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 독점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상가가 많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무인 카페입니다. 최근에 무인 카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무인 카페 처음에는 저렴한 커피 자판기 같은 걸로 시작하다가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이제는 로봇팔까지 등장해서 직접 에스프레소를 타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주는 기계들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장비도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맛 부분에서는 이제 저가형 커피와 어느 정도 비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졌어요. 그러면 무인 카페 차리기만 하면 돈을 바로 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선 무인 카페 창업 비용을 보자면 이게 프랜차이즈냐 아니면 그냥 내가 개인이 운영하는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1억 이상까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매출이 잘 나오는 무인 카페는 어느 곳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인근에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가 없어야 됩니다. 무인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에 팔고 있나요? 보통 한 1,900원, 1,8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저가형 커피,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이런 것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싸게는 1,500원, 그리고 1,800원, 1,900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 먹어야 되는데 저가 커피가 오히려 더 싸다? 무인 카페를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카페는 이런 저가형 커피가 타겟하고 있는 직장인 쪽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지 중심으로 들어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이스크림 한인점과 마찬가지로 300에서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좀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학교가 있는 경우에 무인 카페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여기서도 전제 조건은 마찬가지로 독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너 계속 독점 거리는데 아파트가 대단지이면서 상가가 별로 없는 곳 도대체 어디 있냐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창업 아이템 세 번째로는 바로 반찬 가게입니다. 배달도 많이 시켜 먹긴 하지만 배달 연속으로 한 4일 이상 시켜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러고 나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배달 음식이.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 먹게 됩니다. 요즘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집밥 쉽게 하는 방법 알려주는 류수영님, 간단하고 맛있게 만드는 법의 창시자 같은 백종원 선생님, 이런 방송뿐만 아니라 이 요리를 주제로 하는 유튜버들 또한 많아지면서 최근 사람들이 점점 집에서 집밥을 해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프로그램에서 알려주거나 유튜브에서 보는 것들은 뭐랄까요, 흔히 말하는 메인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찬보다는요. 그래서 메인 음식을 좀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올라가 있는데 반찬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분들도 많으시고,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반찬을 하려고 뭐 나물이나 이런 거를 마트에서 사서 만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반찬을 이만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기 전에 상해서 버리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1인 가구 신혼부부라면 충분히 경험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찬은 주로 집 근처에 반찬 가게에서 사게 되는데 괜찮은 반찬 가게 찾기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 시장이 있다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요즘 반찬 가게 찾기 정말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진짜 여러 가지 종류의 반찬들 만들어야 되고, 만들고 났더니 다 팔리지 못해서 남아있는 재고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예전보다 적어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이런 점을 파고들어서 반찬은 모두 공장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판매는 무인으로 하는 반찬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무인 반찬 가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좀 받쳐주고, 그 세대수의 구성원들이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아니면 유치원 미만의 자녀들로 구성된 곳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카페, 무인 반찬, 이것들의 성공 공식과 또 같은 세대수가 받쳐주고 거주하는 연령층이 젊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가 자체가 많지 않은 곳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아까 팁 하나 드리겠다고 했는데 팁은 바로 신도시에 있습니다. 신도시 중에서도 1기 신도시가 무인 아이템 창업하기 좋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 뭐뭐 있을까요? 뭐 분당, 평촌, 중동, 일산, 삼본 뭐 이런 곳들 있죠. 이런 곳들은 보통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이 1기 신도시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아이를 낳고 1기 신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는 연령대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지을 때 당시에 상가 자체를 많이 분양하지도 않았고, 현재는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도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많은 경우가 많고, 상가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월세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분양가가 높았거든요. 제가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비싼 월세가 독점을 만들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고 했었는데, 독점성만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월세가 저렴한 1기 신도시보다는 2기 신도시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독점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상가 자체가 많지 않은 곳, 그래야 경쟁점이 들어올 수 없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창업을 하신다면 그냥 소개받고 창업하시는 것보다 위험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무인이라는 키워드로 창업하면 좋을까요? 우선 내가 거주하는 곳 인근에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무인 매장, 즉 이 무인 사업이라는 게 일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판매 사원이 없는 것 뿐이에요. 매장 청소라든지 재고 관리 이런 거는 결국 다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무인 판매점의 특성상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장 1개, 2개 운영하면서 계속 왕복하면서 어디를 왔다 갔다 거린다, 분명히 지치실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내가 이 돈 벌자고 내 시간 쪼개서 이거를 하고 있나? 회의감도 들 거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이제 1개, 2개 정도 오픈해 보겠다 하시면 무조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창업하셔야 매장 관리가 가능합니다. 나는 차를 끌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좋은 곳만 하겠다,
최소 5개는 하셔야 원하시는 수익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인이라는 키워드로 창업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이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편의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내 점포 바로 옆에서 무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차피 경쟁점으로 아이스크림 할인점 들어올 건데 그냥 차라리 내가 차려버리자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편의점은 24시간 돌아가게 되는데 그 근무 교대 때마다 편의점에서 퇴근하는 직원한테 인근에 어디 가게에 가서 뭐 매장 정리를 좀 해줘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되는데 그러면 시급보다 뭐 조금 더 주겠다 이러면은 매장 관리가 너무 쉬워집니다. 무인 매장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 사실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1시간만 일할 근무자 뽑기도 힘들고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냐 싶어서 내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람의 근무 성실도도 확인되고 알바는 퇴근하면서 가는 길에 시급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30분에서 1시간 더 하면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렇게 서로 윈윈되면서 운영하는 경영주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 매장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무인 매장 관리하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지금 창업하기 좋은 무인 아이템 3가지와 어떤 분들이 창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앞으로도 이런 창업 관련돼서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해 두시면 영상 올라오자마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영상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